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슈빌입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의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이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오는 2030년에 2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더 이 폐배터리는 환경 오염을 오염에서 어떤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기사를 먼저 통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 전기차 양면 폐배터리 어디로 갈까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수백 개의 리튬 이온으로 구성 재활용 시 각각 분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분해를 하게 되면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도 커지고, 그래서 현재 기술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배터리가요 10년에서 15년 정도 수명을 다 쓰게 되면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대안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배터리가 어느 정도 한 70% 정도 기능이 이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폐배터리가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ESS 개념으로 해서 로봇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다른 쪽에 또 뭐 전기 자전거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명이 다 된 배터리 처리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아파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유지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어떤 기업이나 이런 어떤 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폐배터리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쌓이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주목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리튬이온 구동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는 탄소 배출권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 과 보조금 덕분에 인기가 많지만은 엄청난 양의 폐배터리 양산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EU 3천만 대를 포함해서 2030년 까지는 최대 2억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엄청난 양의 폐배터리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환경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국가들의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 처리 후 70에서 80%의 용량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완비되면은 배터리 생산 비율을 30에서 60%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나 재활용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현재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재활용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2009년도 12월부터 배터리 수거 의무를 규정하는 신배터리법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노후한 배터리의 회수 재활용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추후에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폐배터리는 회수 처리를 거치면은 재활용이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중 잔존 가치가 70에서 80% 이상인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향후 10년간 전기차 80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폐기물
배터리 처리 오염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 속도와 폐배터리 문제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2035년에는 무려 30억 달러, 3조 5,600억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이 캐나다의 기업인 리사이클은 북미 최대 리튬이온 재활용 업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로원이라는 회사는 탈착식 하드쉘 케이스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과 더불어서 독일의 화학 기업인 뒤젠펠트라는 기업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분쇄 물질과 전해질 중 하나만 남을 때까지 분쇄해서 파쇄된 재료로부터 이전의 원료인 흑연, 망간, 니켈, 코발트 등 리튬 등을 얻어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현대차가 코나 EV 배터리 리콜 이슈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전량 교체를 결정해서 국내 폐배터리 산업의 개화가 한 발 앞당겨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환경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마저 내년에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폐배터리 산업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우리가 관심 종목을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3개 정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를 보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의 주가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현재 주가 위치는 그동안에 2019년 6월달부터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이렇게 상승한 후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추후에 좀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폐배터리만 가지고 파워로직스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파워로직스는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 최근에 사업 다각화 등에 나서면서 전장용 PCM 사업과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ESS, 중대형 전지 사업을 통해서 매출 다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에 뛰어든 만큼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약하지만은 추후에 어느 정도 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사업들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파워로직스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심 기업은 영화테크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급 ESS 재활용 개발 사업에 주간 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뒤에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부분 분기 보고서상에서 좀 보면은 해당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제작 기술의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0일까지였는데요. 아래와 같이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성능 검증에 나섰다는 기사도 함께 좀 나왔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것은 10kW급 아워라는 측면에서 규모가 좀 작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말고도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수소 상용차 LDC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수소차와도 엮여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 위치를 보면은 현재 지금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과매도 국면에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도 있습니다만 거래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
폐차 등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 폐차를 통해서 매출을 올려왔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등의 사업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서 폐배터리 보관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폐배터리의 회수와 해체, 보관, 재활용 등 폐배터리 R&D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관련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꾸준히 앞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인선 ENT에도 주목하는 이유는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존 사업을 통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및 매립 사업은 규모의 확대 및 단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을 통해서 매출 성장, 건설 폐기물 처리 매출 성장이 있는 바탕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인선 ENT. 인선 ENT는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성장 섹터가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이 중에서 인선 ENT의 주가도 꾸준히 이렇게 N자형을 그리면서 상승해주고 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산업에 대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 폐배터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폐배터리 산업의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